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의 분양가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기존의 위례 신도시 북위례의 분양가를 예측해본 방식과 동일합니다. 먼저 제가 알 수 있는 검단 신도시대의 블록들을 다 나열했고요. 건설사를 넣고 평형, 최소 평형,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 계약 면적을 넣었습니다. 요건 좀 숨겨 놓도록 하고요. 그래서 최소 전용 면적, 최대 전용 면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구 수도 넣었고요. 가구 수와 분양 예상 일자를 넣습니다. 용적률과 건축 면적, 그리고 건축 가능 면적을 넣었고요. 공급 가격과 그걸 바탕으로 구한 택지의 공급가, 택지의 평당 공급가, 건축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의 최대 최저를 숨기고 최대 최저를 이제 최저가 가장 작은 평형이거든요. 가장 작은 평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반베르디움은 72제곱미터, 전용 72가 되겠죠. 건축비를 구했고요. 건축비를 통해서 예상되는 최저 평형의 분양 예상가와 평당 분양가, 그리고 분양 예상가, 그 최고 평형, 최고 크기의 평형을 구했고, 이걸 바탕으로 이 위에 세 개 단지가 기분양된 단지여서 이 세 개 단지를 가지고 실분양가가 이미 나온 단지이기 때문에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집어내 봤습니다. 먼저 예상되는 평당 분양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모든 단지를 다 그 분양 예상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모든 단지를 제가 다 토지의 분양가를 확인을 못해서 그 토지를 어느 정도 금액으로 매각했는지 다는 확인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크게 영향이 없는 게 모든 단지의 평당 예상 분양가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건축 가능 면적을 용적률을 통해서 구했을 때 그 매각된 금액을 가지고 나눠 봤을 때 예상되는 건축비와 거의 동일한 표준 건축비에 대해서 움직이니까 큰 영향이 없고, 토지의 금액이 결국은 분양가를 좌우하는 가장 키가 되는 요소인데, 토지의 분양가가 그 입지에 따라서 크게 큰 매각 금액의 차이가 없었다고 그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분양가가 검단 신도시의 입지별로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차이는 토지가액에선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언제 분양되냐에 따라서 이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대출 이런 금액의 그 금융 비용을 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 비용이 이제 점점 단지가 늦게 분양되면 분양이 될수록 그 금액이 증가할 거여서 그런 부분이 향후에 분양하는 단지들은 조금씩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단지를 바탕으로 실분양가를 이제 넣었고요. 그 실분양가를 가지고 분양가율이라고 구해봤습니다. 분양가율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토지비와 건축비를 통해서 나온 금액 대비 실제 분양가가 얼마 정도인지를 구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호반 베르디움의 72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예상 분양가가 46,600이었는데 실제는 46,000에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가율이 98%여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금액 대비 한 2% 정도 쌌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후에 요거는 일단 숨기도록 하는 게 좋겠네요. 숨기고, 한신더유 같은 경우는 3억 6,9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3억 5천만 원 정도의 분양이 됐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보면 한 4%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분양가보다 좀 싸게 분양이 됐다. 그리고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4억 1,131만 원이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3억 7,990만 원 정도여서 92% 정도의 분양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면 분양가율이 점점 싸진다. 결국은 분양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분양가를 조금씩 낮추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분양가 최고가를 봤을 땐 분양가율이 조금 더 낮습니다. 95%, 95%, 90%. 결국은 그 대형 평형은 아무래도 좀 평형 대비 평당가를 좀 싸게 매기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고, 푸르지오가 금액이 더 줄은 걸로 봐서 푸르지오는 앞서 분양한 단지들의 미분양을 보고 분양가를 좀 더 낮춰서 완판을 노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대형평이 잘 안 나가니까 대형평형의 금액을 좀 낮춰서 완판을 노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점점 분양가를 큰 평형은 조금씩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미 푸르지오도 미분양이 낮거든요. 미분양이 대형 평형 105제곱미터인가요? 네, 105제곱미터에서 나서 앞으로 분양할 단지 중에 지금 제가 확인한 내용에선 또 105제곱미터로 분양하는 단지들이 있는데 그 분양한 단지들이 대형 평형의 비율을 줄이거나 그건 이제 설계를 변경해야 돼서 그 부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분양가 자체는 낮출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확장비 포함한 가격을 봐봤더니 좀 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확장비 포함한 가격을 보시죠. 확장비 포함한 가격은 여기까지 이제 또 숨겨놓고 보면 여기를 숨길까요? 여기를 숨기는 게 낫겠네. 여기를 숨겨놓고 보면 이것도 숨겨야겠네. 여하튼 확장비를 포함한 가격을 봤을 땐 분양가율이 우리가 예상했던 그 분양가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분양가율이 102%, 99%, 95%로 앞서 봤던 98%, 96%, 92%보다 높아졌고 특이한 건 대형 평형은 확 늘어나게 됩니다. 103%, 103%, 103%. 뭔가 약속이나 한 듯이 103%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이걸 봤을 때 분양가율은 그 확장을 미포함했을 때는 뭔가 싼 착시 효과 5% 정도 싸네, 그리고 작은 평형도 한 4% 정도 싸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확장비를 포함해 보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103% 정도를 유지하는 가격대로 분양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분양가는 낮춰서, 그러니까 저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이제 분양가만 나오잖아요. 확장비는 별도라고 돼 있고 뭐 옵션비도 별도로 돼 있고 한데 분양가율을 봤을 때 확장비를 포함해 버리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103% 정도를 대형 평형에선 받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분양가는 나쁘지 않네라고 봤다가 확장비를 나중에 이제 포함해서 계약하려고 보면 굉장히 비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약간 이제 이 부분은 건설사가 조금 전략적으로, 좋게 말하면 전략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소비자를 좀
어떻게 보면 속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옵션비 그리고 확장비의 금액을 많이 자기는 이제 마진을 많이 반영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비약이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봤을 때 확장비를 포함하면 결국은 건설사는 어느 정도 자기네가 이제 필요로 하는 마진은 지키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앞으로 분양되는 이 나머지 단지들의 검단 신도시에 새로 공급되는 단지들은 분양가는 현재 대비 크게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분양가에 금융비용이라는 걸 추가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미분양이 걱정이 되니까 이 확장비를 가지고 옵션비를 가지고 장난을 아니면 좀 더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향후에 입주하는 단지에서 이런 분양가 같은 걸 봤을 때 입지에 따라서 결국은 크게 그 평단가가 차이가 나기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토지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최적의 입지의 분양이 공고가 빨리 뜨는 순으로 미분양난 물량을 잡으시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얘기는 이 전제는 이제 할인 분양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할인 분양이 나오면 또 얘기는 다르긴 합니다. 할인 분양이 나오면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할인 분양까지 갈까 싶기는 합니다. 뭐 분양가 자체를 조금 마진을 손해보면서 낮출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최소 건설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마냥 낮추기는 어렵고 그리고 토지를 분양받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진을 손해보기는 어렵고 뭐 분양을 늦추는 작전을 쓰던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단 지켜본 바로는 미분양이 나더라도 그걸 이제 빠르게 소진하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좋은 입지를 선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좀 이제 자신감이 있으니까 먼저 분양을 하는 건데 입지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먼저 분양을 할 텐데 그런 단지들을 먼저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로 이제 기다려봤자 다른 단지가 입지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서 그 단지가 쌀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딱히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그 토지 매입 금액이었고요. 그걸 통해서 구해본 평당가였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